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는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다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기가 뒷좌석 기내 수화물 칸에서 시작됐다는 증언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Y10이 불이 났을 당시 여객기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 보면서 화재의 원인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여객기 안 사진을 처음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사진 먼저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입니다. 뭐 많이들 익숙하신 모습일 겁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은 머리 위쪽으로 승객들의 짐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이 사진에 보면은 지금 빨갛게 불길 빛이 새어나오고 있고요. 연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사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일단 지금 상부, 그러니까 저 수납함 상부 쪽으로 틈새로서 이제 화염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검은 연기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사물함 내부에서 최초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그 수납함의 뚜껑이랑 그 상부 쪽의 틈새 쪽으로 이미 이제 화염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이제 화재의 위치라든지 화재가 최초에 발생한 이런 지점이 저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승객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 아마 기내에 있는 승무원보다도 승객분들이 직접 저렇게 눈으로 화재 상황들을 목격을 하신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상황에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들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승객분들 중에서 뭐 타닥타닥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초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제 이미 화재가 발생을 해서 다른 가연물들을 태우면서 나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 상황으로 본다면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넘어온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 수납함 상부 쪽, 혹은 수납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에 어떤 것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감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요즘 휴대용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좀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내의 여러 가지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을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박순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본 내용에 따르면은 당시 화재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20번과 30번 사이 선반 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승무원도 항공기 좌석 28열 머리 위 선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그 영상 볼 때도 선반 옆으로 희미하지만 29열이라는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 숫자 위치를 보니까 그 에어버스 A321 항공기 앞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 지점에서 불이 났는데 나중에 그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항공기의 모습을 보니까 거의 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타버렸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이제 수납함 내부에 계속 이제 가연물들, 이제 개인용 이제 휴대용 짐들이 다 이제 꽉 차 있었을 텐데요. 상부 쪽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함 위쪽으로 혹은 또 옆에 있는 가연물로 연속적으로 옮겨 붙는 상황. 또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위쪽으로 이제 화재들이 화염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부 쪽으로 형성이 되는데, 상부 쪽이 바로 그 기내의 천정 부분, 그죠? 이제 천정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천정면을 타고 빠르게 이제 천정면 전체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아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이 상부 쪽에 대부분의 가연물들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불이 붙어서 오히려 이제 위쪽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개방될 정도로 강하게 연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선반에서 화염이 보이니까 이제 승객이 불을 끄려고 일어났는데 승무원이 선반을 열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혹시 문을 열었다면 화재가 더 빨리 번졌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안에서 타고 있는 상황에서 수납함의 덮개를 여는 경우에 산소 공급이 갑자기 이제 원활하게 되면서 오히려 화재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화물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이제 불이 붙은 이제 가연물이 불이 붙은 이제 이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리면 오히려 이제 다른 쪽 승객 쪽의 위험이라든지 예. 다른 쪽으로 또 화재가 또 옮겨붙을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이제 오버헤드빈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요 바로 수납함을 열지 않고요 일단 불을 끌 수 있는 한마디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열면서 진압을 시도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항공기의 그 당시에 승무원은 아마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문을 열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비행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에 잘 붙지 않는 물질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3분의 2 지점에서 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 윗부분을 전부 다 태워버렸을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는 뭐 승객들 짐 정도였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재료 측면에서는 사실 불연 재료라고 해서 아예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이런 것들로 한다면 불이 났을 때 옮겨 붙지도 않고 확산도 되지 않고 타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겁니다. 다만 네. 문제는 비행기 자체 뭐 기체가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에 충족하는 재료들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를테면 난연 재질에 불이 잘 붙지 않는 한마디로 불이 화염이 닿더라도 그 부분만 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이런 난연성 재질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이런 재료들로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재료들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가연물들 한마디로 가방이라든지 승객들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타는 화염에 노출된다면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가연물로서 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 기체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합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화재에 노출됐을 때 저렇게 천장 부분이 다 녹거나 개방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전자기기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고 지금 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승객 증원 중에 승무원도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게 진압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로 진압은 잘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배터리 소형화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작년에 이제 아리셀 공장 전지 공장 화재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보셔서 사실은 소규모 배터리가 한두 개 타는 이런 상황들이라면 사실 일반용 소화기로도 사실 끌 수도 있고요. 물로도 충분히 꺼집니다. 다만 예. 이제 아마 저 상황은 배터리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이미 이제 만약에 배터리에서 발생했다면 배터리에서 발화원이 돼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가방이라든지 가연물들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미 번졌기 예. 때문에 잘 못 잡은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이제 예. 저도 아마도 최초의 하론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 비행기 내부에 가지고 있던 소화기로 진압을 했을 텐데요. 하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식 소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충분히 제대로 이제 또 상부 쪽에다가 화재를 진압하는 건 사실 생각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하는 만큼의 적극적인 진압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아직 뭐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보조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뭐 다른 전자기기 배터리 용량도 수화할 수 있는 그 기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고용량이에요. 요즘은 이제 한마디로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용량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착대되어 있는 이런 배터리라든지 또 소형화되어 있는 이런 용량이 작은 것들은 사실 이제 직접 들고 타게끔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붙이는 짐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넣었을 때는 혹시라도 그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배터리들은 개인들이 수화물로서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타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짐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이제 오버헤드빈이나 이런 게 수납함에 넣어놓은 경우에 화재가 나더라도 즉시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면 주변에 이미 착화된 상황이라면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대용 이런 이 배터리 같은 것도 가지고 타시더라도 짐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소장하고 계셔서 혹시라도 뜨거워지거나 발열이 되거나 최초에 불이 나더라도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대응하기는 좋을 겁니다. 예, 이런 뭐 아직까지는 원인은 불명입니다만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가 혹시 뭐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까? 네, 사실 뭐 과거보다는 최근에 예를 들면 기내에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기기들도 사실 이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기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배터리에 의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5건에서 6건 정도씩은 기내에서 이런 배터리로 인한 화재, 뭐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최초 이제 이
불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특히 이제 또 흡연자분들 전자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면서 전자담배 안에도 이런 이제 배터리들이 들어가면서 이런 전자담배로 인한 이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뭐 보조 배터리가 언급되고 있고 또 다른 뭐 기내 시설의 전기적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이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뭐 이를테면 비행기 기종이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배선이라든지 전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노후화됐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령이 오래되는 과정에서 비행 시간이라든지 또 각 주기별로 이런 부품들이 노후화됐을 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최초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들이 오래되면서 노후화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들은 발생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화재 조사를 하거나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제 기체의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지 배선 관계 또 이런 것들이 점검이나 관리 또 교체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내 화재 시에는 진화 매뉴얼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항공기 안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매뉴얼이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 승무원 또 그리고 또 이제 조종석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승객들한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 또 피난 대피에 대한 부분들부터 초기 진압에 관련된 매뉴얼들이 다 구성돼 있거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훈련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 대피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대피 같은 경우도 90초 이내에는 승객들을 다 대피할 수 있게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정상적인 출구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 이 중에 50%만 이용해서도 다 대피를 시킬 수 있게끔 이런 훈련과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임의적으로 움직이시거나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승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들을 잘 따라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대피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고 객실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를 했고 기장이 비상 탈출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비상구 쪽 그 좌석을 많이들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네. 넓으니까요. 네. 근데 대신 승무원이 다가와서 뭐 비상 탈출 시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매뉴얼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비행기라는 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두려울 것 같아요. 탈출할 때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뭐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승객들이 먼저 비상구를 열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좀 더 먼저 돼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들을 인지했다면 빨리 승무원한테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빨리 알아야 대피를 하건 초동 진압을 하건 할 수 있으니까요. 화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다면 빨리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후속 조치들은 절대적으로 안내 방송이라든지 기내 승무원의 어떤 안내 유도에 따라서 이제 행동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지금 좀 얘기들이 회자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일반인 이제 승객들이 이제 문을 열어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항공사 측에서는 해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해 설명하기는 승객들한테 이제 아마도 탑승구 앞쪽에 앉아 계시는 승객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문 개방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문이 개방된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 이를테면 승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행동하는 것들 또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것들 이외라면 사실은 본인들이 먼저 움직이거나 행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안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심각하게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지시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